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를 줄곧 확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 진작에 1심 판결의 어떤 맹점을 꿰뚫어 봤던 거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이 기록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 민주당 당론이 무죄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심 선고가 정반대라서 지금 대법 판단이 어떨지. 대법원도 재판부 운이다. 주심 대국가인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또 법원은 법원이고 또 헌재는 헌재라 영향을 미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를 줄곧 확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 진작에 1심 판결의 어떤 맹점을 꿰뚫어 봤던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결과론적인 어떤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여론전을 위한 어떤 정치적 수사였다고 보시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기록을 받겠습니까? 그냥 그 당론이 이제 무죄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변호인단의 논리 이런 것은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 내부 논평이랄지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죄,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 어제도 또 많이 법정에 그 중앙지법에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 민주당 당론이 무죄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의 고민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1, 2심 선고가 정반대라서 지금 대법 판단이 어떨지. 그래서 저는 관심이 이 많을 것 시점에서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법원도 재판부 운이다. 주심 법관이 주심 대국가인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A 대법관을 만나느냐, B 대법관을 만나느냐, C 대법관을 만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도 있거든요. 현재 두 분이 계신데 그런 대법관을 만나면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법리나 그런 데 있어서 치밀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들여다보는 재판부 그 대법관을 만나면 이거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대한민국의 슬프게도 대한민국의 좀 현실은 사법부의 현실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대표가 그쪽 운은 항상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사건이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고 위종교사 사건도 지금 2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운이 좋다라기보다는 또 재판부 이게 현실 사법부의 좀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결과로 이제 빚어진 것이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어떠한 그런 모두 다 지금 5건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중교사도 지금 1심 무죄지만 2심은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을 봤을 때 이 사건 성격상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를 떠나서 사건 성격상으로는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다만 어떤 어떤 주심 대법관을 만나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또 법원은 법원이고 또 헌재는 헌재라 영향을 미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그 선고된 판결의 그 법리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얘기를 판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드는 생각으로는 이 탄핵소추 사건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소추인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탄핵 사건에서도 뭐 기각이나 각하의 확률이 상당히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원칙을 지킨다면.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 취소 사건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리까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이거거든요. 형사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이런 법리라고 하면 지금 뭐 파면이냐 아니냐 뭐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또 쟁점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용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상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결과보다는 이 판결의 그 내용 그리고 판결이 그 내포하는 그런 판시하고 있는 이러한 그 형사소송법 아니면 형사판결의 대원칙 뭐 이런 것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또 눈여겨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이 대표의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2, 3심 결과를 뭐 기대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으면서 계속 공세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어떤 약점을 자꾸 흔들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근데 아직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어제 제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뭐 어제 혹시 선고기를 지정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제까지 아무런 그 헌재에서 선고기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빠르면 이제 3월 31일이 있습니다만 이제 4월 선고로 자연스럽게 좀 늦춰지는 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을 하고 지금 한 달 하고도 오늘 하면 이제 3일이 지난 상황인데 2일이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결론이 못 내고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 내부적인 의견 통일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헌재 결정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사법 리스크랄지 뭐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공격 포인트랄지 뭐 그런 걸 좀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이호선